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재료가 나온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는, 이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또 재료 반응가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렇게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었고, 뭐 트럼프가 관세 언급을 했는데 장관들은 유예 발언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센 발언하고 또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자신감 있게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밀고 올라가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4일 동안에 2조 2천억 원 순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기계, 운송 장비 이런 거 팔았는데, 근데 반면에 또 중소형 업종 지수는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는 매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들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또는 이제 경계하는 뭐 이 정도에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뉴스, 일정 이런 것들에 반응을 했는데, 실적 평가 나왔던 일부 정유주, 조선, 화장품, 2차전지 일부, 그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또 장 후반부에는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스에 반응했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또 종목별로 또 갈아타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종일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코스피가 음봉은 4일 연속 나왔는데,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에서는 3일 잘 안 빠진다 원래는. 근데 사실 이틀 동안 50포인트 빠졌으면 오늘 한 25포인트 정도 반등 나오면 모양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모양상으로는 플러스가 났죠. 그래도 6월이 좀 대단했던 게 6월에 총 19거래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일 올랐고요. 하락한 거는 4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율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6월에 상당히 강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월말 정도 됐을 때 종목별로 매도 물량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 좀 당연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6월에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코스닥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월에 급반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또 5월 중순부터 급반등 나오고, 지금 한 거의 2, 3주 정도 놀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코스닥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분기 상승률이 지금 2분기가 끝났잖아요. 분기 상승률이 16.2%였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분기 상승률로는 5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률이 되게 중요했던 게,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5% 이상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15%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에도 추가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 이하로 올라갈 때는 그 다음 분기에 뭐 오르고 내리고가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15% 기준은 넘어가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다음 분기에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게 이제 분기라는 게 함정이죠. 예, 분기는 7, 8, 9월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7월에 빠져도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분기 너무 멀리 있는 통계긴 합니다만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관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센 발언을 했는데, 저런 발언은 앞으로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서 나라들별로 이제 트럼프 저래는 것도 물러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관세 협상 쉽게 안 하고 물러서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놈들 봐라 하면서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좀 긴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이 이전보다는 좀 강해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경계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이제 대만이 뭐 무역 합의 근접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뉴스 말고 일본이 약간 홀대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베센트 장관 못 만나고 대표단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오늘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자동차 너무 불공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자동차를 많이 사줘,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를 좀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어차피 일본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 안 타려고 할 거니까 아마도 에너지를 많이 구매하는 쪽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딜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런 식의 어떤 딜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반응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관련해서는 그 상법 개정이 지난주에 좀 수정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수정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뉴스상으로는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 같다. 그래서 뭐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끝났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거의 손 안 보고 당초 초안대로 가는 분위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게 만약에 그대로 된다라면 최근에 혹시나 하고 우려했던 이제 좀 우려가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잠시 후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장관직 지명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출렁거리긴 하는데 원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출렁거릴 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또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향후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장관 지명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제 음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추세 보면 야 여기서 다시 튕겨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추세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고 양쪽이 다 되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재료가 몰빵된 측면도 있어요, 단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후에 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조선주가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한국에도 저걸 제한하고 다른 나라에도 제한을 하겠구나. 그럼 미국에서부터는 파이프를 깔 수가 없으니까 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재료긴 한데 이게 혹시 또 관련해서 이제 반응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이 해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다. 이런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돼서 올라가고, 또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내수 부양도 되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겹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좀 고점에서 좀 매출 쉬면 또 양봉을 하고 매출 쉬면 양봉을 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게 동네 형 이제 바보라고는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상단 돌파 못하고 6만원 쪽으로 내렸는데 여기서 하고 또 빠지면 박스권 상단 아래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잠정 실적 공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위치는 가격 부담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증권사에서 증명해봐 막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대형주 오늘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세트로 움직이냐면 삼성전자로 떨어뜨리는 지수만큼 SK하이닉스로 그만큼 채우더라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로 5포인트 빼는데 하이닉스가 5포인트 올리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었는데 제가 마감하고서도 보니까 둘이 똑같아요. 7.2포인트 빼놓으니까 7.1포인트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파생 쪽 상품 영향도 좀 있었나?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좀 강세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일관성 없이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가 장중에 제법 올라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올라갔고, 이게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보면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그쪽으로 다시 타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한 7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그렇다고 또 선물 옵션 쪽은 또 하락 배팅은 아니에요. 좀 그리고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약 2조 원 순매수. 그러니까 막판에 저 매도 아니었으면 한 4조 원까지 순매수가 갈 수 있었는데, 매도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2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정도 수준으로 축소가 돼서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뭐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데, 이게 막판에 매도를 워낙 세게 해서 이게 이제 추세를 바뀐 건지, 당장 이제 7월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좀 바뀌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으면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죠. 종목으로는 오늘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들 매도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이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한 3,5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계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하고 하나이어로하고 뭐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 종목군들 한 5개가 전체 순매도 금액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팔았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종목하고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순매수 1위 종목이 267억이니까 좀 자잘하죠. 업종별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이제 종목별 그렇게 강한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의미가 좀 약한 게,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온 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기관이 뭘 샀다 이런 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좀 분석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로봇주들을 좀 매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고, 매수는 그렇게 업종별 이 종목은 업종은 고르게 샀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좀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은 이제 엔터주, YG, 뭐 SM 이런 것들이 담아 들어간 게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종을 담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더 가까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막 언론에서도 막 70조 원 육박했다고 막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저거 들어온 건 짝퉁이다고. 원래 월말 월초에는 자금이 막 급격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금들이 있어서 그 자금 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조 한 4천억 들어왔다가 1조 3천억 정도 빠졌죠. 그래서 7월 한 이틀 정도까지는 그런 자금이 들락거리면서 좀 어선한데,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탁금 자체는 추세적으로는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지금 계속 부진한데 이후에 코스닥 쪽에서도 종목장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돼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장관하고 트럼프하고 엇갈리거든요. 장관은 관세 유예될 것 같아. 트럼프는 무슨 소리야, 관세 뭐 서한도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 발언할 때 조금 예의상 좀 놀라는 척은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맞아,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해줘야 또 이제 트럼프가 놀랬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정말 트럼프의 발언에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세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강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가총액 1위 종목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위 종목이 저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압도적으로 계속 이제 뭐 수익률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추세로 보면은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밀어붙이는 1위 종목의 흐름이 꺾이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안주가 되던가,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긴 했지만 월말에 매도로 바뀌어서 조금 찜찜함을 남겼죠. 근데 이제 월이 바뀌었잖아요. 분기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화요일 7월 1일 날짜부터는 좀 바뀌지 않으면 조금 이거 외국인들이 그냥 무슨 시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 통과가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료 노출로 볼 거냐, 알고 있는 재료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재료들 시황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종목들 측면, 그러니까 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그동안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 랠리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되냐, 아니면 이제 재료 다 나왔으니 갈아타기 다른 쪽,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준비한 건 2001년 이후에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월간 순위를 봤거든요. 4위입니다. 4위. 예, 그러니까 2025년 6월이 13.9%, 이거보다 더 올랐었는데 이제 막판에 좀 빠진 게 있어서. 근데 2001년 이후에 10% 이상 올라간 게 총 17번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도 올라간 게, 이번 건을 이제 빼야 되니까 16번 기록을 보면 다음 달에 올라간 게 12번이고 하락한 게 4번이었어요. 그래서 좀 확률상으로는 다음 달에도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교체가 될 거냐 아니면 순환매로 갈 거냐, 이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바뀌었을 때 실적에 대해서 실적 대비 또 실적 시즌 되니까 이제 너무 오른 종목, 다음에 이건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되는 종목군들이 좀 구분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종목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뀌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